안녕하세요. 달빛 책장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책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책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 좀 위로의 책이라기보다는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지은이, 주원규, 출판사, 필름 출판사, 낭독자, 명크. 돈을 쫓지 말라는 부자들의 조언은 진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조언했다. 돈을 쫓지 마라.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나도 그 말을 믿었다. 경제방송국에 다니면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모아둔 4천만 원을 창업에 쏟아부었다. 꿈을 쫓으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비참했다. 4천만 원을 다 날리고 빚까지 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과소평가하고 부자는 돈을 과소평가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조언이 나 같은 사람에겐 독이 됐다. 돈을 쫓지 말라는 조언이 진짜인 건 맞다. 다만 그 말을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돈이 풍족한 사람은 꿈을 쫓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직 기반이 없는 사람은 돈을 쫓아야 한다. 나는 그때 이후로 돈이 있는 길목을 찾기 시작했다. 마케팅을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한 수라도 더 배우려고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모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브라질은 커피를, 인도는 인구를 가졌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변호사들끼리는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서울대에서 1등은 자랑이 안 된다. 다들 자기 강점을 과소평가한다. 남이 볼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내 무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착각이다. 진짜 싸워야 할 무기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남이 가진 특별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내게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승부해야 한다. 모두 남의 떡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강점을 놓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게 특별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돈을 쫓지 말라는 말,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는 돈을 쫓아야 한다. 젊음, 경험, 시간, 혹은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나는 건물주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가요? 건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집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부자가 됐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고요.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타고난 것이 없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이 절망했다. 그러나 9년이 흐른 2025년의 지금, 나는 서울에 세 채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때 그 건물주분과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나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자산이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누구는 타고났고 누구는 물려받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처럼 맨손으로 시작해 스스로 부자가 된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그때 그 절망의 질문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나에게 도전을 던진 셈이다.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물려받지 않아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5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나도 그랬다. 직장 다닐 때는 단순히 5천만 원만 있으면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4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알았다. 아, 인생은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5천만 원을 모아도 1억 원을 모아도 별다른 건 없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르지 않고 인생은 여전히 똑같다. 경제적 자유를 말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만약 5%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했을 때 월 1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대략 3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30억 원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다. 5천만 원 모으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30억 원이라니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생겼다. 50만 원. 쇼핑몰 운영하면서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가 터졌고 예상치 못한 수익 50만 원이 생겼다. 남들은 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했지만 나는 이걸 다르게 봤다. 이 50만 원은 단순한 50만 원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생긴 거였다. 은행 이자처럼 고정된 돈이 아니라 개선하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트래픽이 늘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수익이 커진다. 성장성이 있는 돈이었다. 단순히 50만 원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돈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가진 돈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4개월 뒤에 기대 이상의 돈을 벌었다. 내가 시장을 바꾼 것도 아니다. 시장에 맞춰 상품을 바꿨을 뿐이다. 처음에는 꽃병을 팔았지만 나중엔 쇼핑몰 창업 강의를 팔았다. 내 채널에 모인 사람들은 꽃병을 살 사람이 아니라 쇼핑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있다. 어떤 소득은 아무리 올라도 성장률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냥 100에 100, 200에 200이 쌓이는 구조다. 더해지기만 하는 소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다. 수익률로 시작해 성장률로 폭발할 수 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그 차이가 5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다. 결국 인생을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보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능력 없이 성공하는 법.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와 함께 밥을 먹던 날, 그 친구가 웃으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형님, 솔직히 미안한데 형님은 재능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다.
순간적으로 가슴 한편에서 묘한 서늘함이 밀려왔지만 사실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재능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았다. 나는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부터 오히려 더 간단한 방법을 택했다. 재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저 끈기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과 같은 위치에 닿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유일한 전략이었다. 피곤해도 그냥 한다. 재미없어도 그냥 한다. 하기 싫어도 그냥 한다. 사실 성공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하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혼자서라도 계속하면 재능이 없어도 언젠가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다. 끝까지 하면 결국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을 이기지는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기려고 시작하지 마라. 다만 끝까지 버티면서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들과 비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재능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버티는 것만큼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재능 없는 나조차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짜증이 반복되면 삶이 곱는다. 인생이 망가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짜증이 쌓이고 쌓여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짜증이 날 이유만 찾아서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회사를 다닐 땐 가족 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고 집에 돌아오면 회사 일 때문에 짜증을 낸다. 주중엔 주말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주말이 되면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또 짜증을 낸다. 팀원일 때는 팀장이 무능하고 답답해서 짜증을 내지만 정작 팀장이 되면 팀원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또 짜증을 낸다. 이렇게 반복하면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도저히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때가 없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짜증과 스트레스로만 가득 차게 된다. 짜증은 습관이다. 기분 나빠질 부분만 계속 찾아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할 수 없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 사소한 일에서도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망친다.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회사에선 회사만, 가정에선 가정만 생각하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라. 주중에는 주중 일과에, 주말에는 주말 일과에 집중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라. 작은 짜증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끊어내라.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텐가?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초보자의 빠른 성장과 비교하고 숙련자의 높은 성취와도 비교하며 심지어 이미 충분한 것을 다 이루고 은퇴한 사람들의 여유로움과도 비교한다. 결국 이들은 늘 부족하고 뒤처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절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막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그와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다.
숙련된 사람은 이미 오랜 경험과 많은 노력을 통해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마치 자신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은퇴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는 자신에게 여유가 없다고 불만을 품는다. 이렇게 매 순간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만 골라서 비교하면 당연히 인생은 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족함만을 부각시키면 하루하루가 불만족스럽고 괴로워진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절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들은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한다.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의 발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이나 자기 비하 없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눈에 보이고 자연스럽게 앓는 소리도 줄어든다. 누구와 비교하는지가 곧 인생의 만족감을 결정한다. 매일 불평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교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이다. 실패도 자산이다. 과거의 나는 실패할 때마다 매번 모든 걸 리셋했다. 이전의 경험과 상관없이 아예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것이 깨끗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육아, 홈카페, 게임, 요리처럼 지금까지 전혀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내가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회사를 나왔지만 그곳에서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이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 뭔가를 시작할 때 과거의 경력이나 경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아직 쓸만한 부분만 골라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경제 콘텐츠였다. 나는 경제 분야를 원래 하던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직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하며 쌓인 감각들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내 채널은 점점 성장했다. 실패했을 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인생에서 쌓이는 게 없다.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쓸만한 부분만 추려서 사용하면 이미 약간의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맨 땅보다는 작지만 분명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 방식을 깨달은 순간부터 실패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 아니라 축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전의 경험과 자산 중에서 멀쩡한 것만 골라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